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 사고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조금 전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면을 보여드렸는데 지난 5일에 이 사건이 발생을 했으니까 지금 13일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2주 정도 지나서 첫 경찰 출석이라는 게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좀 지적도 많더라고요. 일단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음주운전을 통해서 사실상 누군가를 상해를 했다라고 혐의점이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이렇게 부딪힌 접촉사고라든지 아니면 단순히 뭐 음주운전 사고라든지 이런 거에 비견하자면 사실상 관련 당사자인 피해자라든지 아니면 택시였기 때문에 그 뒷좌석에 이제 동승자라든지 사실상 이제 관련된 인물들이 좀 있었고 그 사람들을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운전자를 소환하겠다라는 방침을 정하는 것도 사실 가능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다만 이보다 빨리 이루어지는 음주운전 관련된 사건들이 있느냐 그러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비교적 뭐 소환에 빨리 응할 수 있고 그리고 뭐 경찰과도 이제 조사관과도 시간이 맞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사건이 발생하고 뭐 2, 3일 뒤에라도 와서 조사받고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굉장히 뭐 특혜나 이례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아마도 좀 시간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피해자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동승자라든지 이렇게 의견을 듣는 그 과정이 좀 필요했다라고 보입니다. 택시 기사가 앞서 9일에 먼저 조사를 받았잖아요. 보통은 피해자가 먼저 조사를 받습니까? 그것도 딱 정해진 거는 사실 없습니다. 이제 운전자를 먼저 이제 불러서 소환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사안의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이것을 입건을 할지 아니면 피해자가 어떻게 내가 상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어서 음주운전 치상까지로 위험운전 치상까지로 이것을 혐의 적용을 할지 이것을 좀 수사기관에서 고민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상 피해자의 의견이 좀 어떤가라고 들어보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피해자를 먼저 소환해서 조사를 했다라고 보입니다. 네, 사실 뭐 문다혜 씨 입장에서는 언론 앞에 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이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용산경찰서라는 곳의 구조상 지하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언론 취재진들이 좀 기다리고 있다면 출석을 하게 되면 무조건 이제 언론 앞에 서게 되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새로 지어진 신축 경찰청의 경우에는 경찰서의 경우에는 사실 뭐 지하 주차장이 있어서 지하를 통해서 뭐 통로를 이동한다라든지 예. 사실상 공개되지 않을 뭐 방법도 사실 존재하기는 했지만요. 언급해주신 것처럼 용산 경찰서의 경우에는 지하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정문과 그리고 이제 차량이 출입하는 그 게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다 그냥 뻥 뚫려 있는 공간이거든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문다혜 씨가 오는 것을 기다리겠다라고 뭐 언론이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아마 이렇게 왔을 때 취재진에게 포착될 것을 당연히 예상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경찰 입장에서도 당연히 취재진에 포착될 것이지만 뭐 따로 이렇게 문다혜 씨를 비공개 조사한다라든지 뭐 시간을 조율을 해서 새벽 시간에 이렇게 따로 비공개되도록 배려할 그런 이유는 또 없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조사에 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오늘 많은 취재진들이 몰렸거든요. 근데 앞서 경찰에서 만약에 신변 위협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일단은 안전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그런 조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전 조치라는 것이요. 사실 경찰의 이제 공보 규칙에 따르면 그 훈령에 따라서 만약에 신변 위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일정한 그러한 질서 유지를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재량권을 발동을 해서 포토라인이라든지 이렇게 좀 일부분 통제를 하는 그러한 이제 라인을 설치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경찰 인력을 별도로 투입을 해서 앞에서 이제 좀 질서 유지를 위한 인원을 뭐 투입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가능할 텐데 지금 문다혜 씨의 경우에는 취재진들이 알아서 이제 옆쪽으로 비켜 서 있는 상황이었고 네. 본인의 이제 그러니까 문다혜 씨가
탑승했다라고 보일 수 있는 차가 그냥 정문 바로 앞에 서서 멈춰서고 변호인과 아마 함께 내리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본인도 충분히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예상을 할 수 있었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이렇게 정문으로 그냥 통과해서 입장을 하자라고 의견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출석하는 과정에서 과연 언론 앞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이냐 이 부분도 참 큰 관심이었는데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이제 죄송하다 이렇게 짧은 답변만 하고 오늘 들어가는 장면을 조금 전에 이제 보여드렸고 또 따로 사과문을 또 짧게 좀 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도 뭐 손편지를 전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본인이 이렇게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고 정말 세상이 떠들썩하게끔 이렇게 만든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뭐 송구스러운 죄송한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을 향해서 그러니까 취재진에 대해서 사실상 저 자리에 서서 본인이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려웠지만 사실상 이렇게 따로 입장문을 밝힘으로써 본인의 그런 잘못을 뉘우친다, 뭐 죄송하다라는 취지의 그런 원론적인 입장을 좀 보인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이제 그때 당시에 포토라인에 서서 사실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문다혜 씨의 경우에는 사실 문 전 대통령의 뭐 딸인 그런 특수 신분인 것도 있지만 지금 뭐 어떠한 직책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일반 사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포토라인에 서는 것이 뭐 도의적인 차원에서 뭐 요구가 뭐 이렇게 강하게 된다라든지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짧게 한마디 하고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손편지를 택시기사에게 전달을 했다고도 하고요. 또 택시기사와 형사 합의도 마친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늘 그리고 앞으로 경찰 처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걸 위험운전치사장까지 특가법을 적용을 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피해자가 내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뭔가 강제력을 동원해서 이것을 위험운전치사까지 끌고 가기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문다혜 씨가 자필로 쓴 뭐 죄송하다, 경황이 없었다라는 이제 편지를 전달하고 합의금을 전달을 해서 합의가 된 것으로 보여요. 일단 뭐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에는요, 이 가해자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합의의 목적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의 선처를 바라는 뭐 탄원서라든지 확인서를 제출해달라. 그리고 상해 진단서는 뭐 제출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붙이는 건 사실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직접 문다혜 씨가 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겠지만 아마도 이제 택시 기사님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합의금도 받았고 뭐 손편지로 사과도 받았고 하기 때문에 상해 진단서는 제출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뭐 인터뷰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만약에 상해 진단서가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위험운전치상죄 적용이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렇다라면 단순 음주운전인데 음주운전 아무리 만취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지금 초범인 것으로 보여요. 관련 전과가 없고 초범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추돌 당시에 그러니까 음주운전하면서 택시를 추돌했을 당시에 속도가 한 시속 40에서 50km 정도 됐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택시 기사의 그 이제 몸 상태와 상관없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전혀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일단은 뭐 간혹가다 피해자가 뭐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상해 진단서를 제출을 그냥 안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뭐 합의와 여부와 무관하게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보기에 이것은 명백하게 위험운전치상죄다라고 한다면 피해자가 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거나 그러면 그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뭐 임의 조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든지 그런 상해 진단서나 관련 문건을 확보해 온다면 충분히 이제 위험운전치상죄 성립은 가능해요. 근데 예. 여기에 대한 전제는 피해자가 반드시 병원이라든지 이런 기관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은 그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상해인데 상해 진단서만 빠져 있는 그런 경우라면 사실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이런 강제력을 동원해서 수사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상황은 굉장히 뭐 중한 사고라든지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사고가 나긴 했지만 택시 기사도 그때 당시에 이제 목이 아픈
아프다라든지 그런 통증을 호소하긴 했지만 뭐 지금은 괜찮은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뭐 크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사실 보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그렇게 강제력을 동원해서 병원 방문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좀 생각하기가 어렵고 본인도 괜찮다, 피해자도 괜찮다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위험운전 치상까지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예. 그 앞서 단순 음주운전이면 벌금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고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처벌 수위 어떻게 달라집니까? 일반적으로 위험운전 치상의 경우에는 징역 1년에서 15년 그리고 벌금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가 법정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지금 문다혜 씨의 혐의 그러니까 면허 취소 수준을 넘거든요. 0.08 이상이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징역 1년에서 2년, 벌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법정형 차이도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위험운전 치상죄로 딱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법원의 양형 기준은 그냥 기본이 징역 10월에서 징역 2년 6개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것이고요. 뭐 적어도 집행유예형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이나 사실 오히려 돈을 내지 않으니까 집행유예형이 더 난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형의 이제 중대성, 가중으로 따지자라고 한다면 엄연히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형이 이제 더 높은 수준의 형량 선고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위험운전 치상으로 갔다라고 한다면 벌금형의 이제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이고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이번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이런 문다혜 씨의 다른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굉장히 많이 좀 지적이 됐단 말이죠. 어떤 처분,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처분을 받을 걸로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경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겠다라고는 이야기를 예. 하고 있어요.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이게 CCTV상 불법 주차의 정황이 포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5분 이상 주차가 불가능한 그런 구역에 7시간가량 주차를 해놨었습니다. 그리고 택시와 이 부딪히기 이전에도 신호를 위반하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신호라든지 지시 위반 혐의를 적용을 할 수가 있겠고 이게 우회전 차로에서 그냥 좌회전으로 막바로 넘어가거든요. 그거 역시 이제 신호 위반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 접수된 건 중에는 이 난폭운전 혐의도 진정 접수가 되어 있는데 글쎄요 법적으로는 난폭운전의 경우에는 조금 논란의 소지는 있다라고 봅니다. 다툼의 여지는 있겠고요. 그런데 명백한 것은 불법 주정차 혐의 그리고 신호 지시 위반 혐의는 명백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행정당국에서 이것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사실상 CCTV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 사건 일단 피해자와 합의도 한 상황이고 문다혜 씨 본인도 혐의를 인정하고 CCTV 화면들도 다 있습니다. 비교적 단순한 사건인데 조사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교적 단순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의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변호인과 이제 동석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 하에 이제 진술을 하게 될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에서 법원에서처럼 변호사가 다 이야기를 하고 옆에서 뭐 할 말만 이렇게 당사자가 한다라든지 그런 형태는 전혀 아니고 오히려 변호사가 뒤에 앉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수사관과 직접 대면해서 둘이서 얘기를 하다가 만약에 좀 부적절한 부분이라든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변호인이 개입을 해서 끊고 간다라든지 뭐 이런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 내가 자백을 하고 갈 것이냐, 어디까지 진술을 할 것이고 수사에 협조를 할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요. 사실은 이제 증거도 명확하고 비교적 단순한 사건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밤늦게까지 막 새벽 시간을 넘겨서까지 조사가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오늘 첫 경찰 조사를 마치고 또 나오는 장면 또한 이제 취재진에게 포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저희가 들어오는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